다음은 어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보시죠.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요, 같은 사안을 다루는데 좀 방점이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이 됐는데 구속영장을 쳤다.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이 더 강력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설명은. 근데 체포영장 기각인데 구속영장을 치더라. 이례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수처는 출석 연기 등 수사 비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기 송 검사는 야당 경선 개입하려는 의도다. 뭐 이렇게 또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뭐 또 있죠? 주장들이. 여기 보면 가운데 이 그림의 가운데 좀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에 비협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다. 손준성 공수처가 방어권을 침탈했다. 정치 중립 저버렸다. 뭐 이렇게 또 맞섭니다. 다음 기사는 방점이 좀 다릅니다. 보시죠. 체포영장 기각에도 구속영장 강수. 손 혐의 입증 자신 있나. 그러니까 여기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 보니까 뭔가 검찰이 자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 보면 조사 비협조 이유 내세웠지만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입증한 거 아니냐.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 기사는. 그리고 통화 파일. 최근에 그게 나왔는데 이게 파장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미 변호사. 네. 두 기사가 좀 방점이 좀 달라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좀 두시겠습니까? 사실 이례적이라는 언론의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례적입니까? 예, 왜냐하면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피의자에게 안 나오면 뭐 지명수배를 내리고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예, 데려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이제 신청했는데도 청구했는데도 기각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안 받아줬어요. 예,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라 하면 실제로 나오기로 했던 날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보통 체포영장으로 인신을 이제 확보하게 된 경우에도 48시간이 지나면 풀어주게 돼 있고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이제 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인신을 확보한 피의자를 통상 그냥 풀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게 사실 영장실질심사로 가는 단계였는데 좀 성급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다. 이게 좀 객관적인 아무튼 진단인 체포영장 것 같고. 기각, 구속영장 청구 이거는 이례적인 거는 맞는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인가? 또 뭐 문자로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대선 그 경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부적절한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보통 피의자를 소환할 때 뭐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뭔가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많기 때문에 딱 문서로 남깁니다. 피의자 소환장도 발송을 하고. 그런데 문자로 대선까지 거론하면서 했던 거는 이건 좀 실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면 그것과는 분별해서 예.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접근했고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봤을 때 이 예. 사건은 사실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이 김웅 지금 현직 의원 당시의 후보 그리고 조성은 씨에게 넘겨간 이 고발장이라는 건 외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까지 공개가 됐고 우리가 써주겠다, 저희가 넘기겠다라고 이런 워딩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저희가 검찰 이외에 다른 주체를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 당연하게도 그 수수는 손준성 검사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더라도 검찰 측에서 작성한 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한 단계를 경유해 갔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을 빼고 이 구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발장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총장의 지시로 썼을 가능성, 두 번째 자가 발전해서 충성심에서 뭔가 총장과 관련된 이슈를 대비하겠다는 가능성. 본인이 알아서 했을 가능성.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작성까지는 알아서 했더라도 그것도 정치권에 넘기는데 사실상 총장의 인가 없이 넘겼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조직의 생리, 꼭 검찰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특성을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굉장히 많은 구체성을 띤 혐의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손준성이랑 고리가 계속 빠져버린 겁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이 건너가기 위해선 본인을 경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검찰로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폈을 겁니다. 예. 지금도 본인은 방어권을 훼손당했다라고 하는데 피의자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해명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내세우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인가? 예. 그리고 과연 이 사건이 실체가 없는 것일까? 저는 상당히 어렵고 아마 대선 국면에서 전 고발 사주라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 검찰 권력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국민들이 보실 때 굉장히 안 좋게 보실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경욱 전 국장께서는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가 한 거예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앞서서 소개된 기사는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요리로 치면요. 예. 인류 요리사는 예.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그 과정도 깔끔하게 하거든요. 예. 근데 무슨 뭐 그 공수처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예. 그 과정이 좀 굉장히 뭐가 좀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는 않아요. 매끄럽지 않고 예.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열심히 수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야 공수처 실력 되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김웅 의원 압수수색할 때도 예. 불필요한 발언과 그 행동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체포영장이 22일 날 손준성 검사는 20일 날 출석하겠다. 뭐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 획기를 예. 했다고 해요. 22일 날 출석하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안 올 거야. 그러니까 20일 날 체포영장을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는 22일 날 온다는데 20일 날 이틀 전에 신청을 해버리면 이걸 내가 발부해 줄 수 없잖아. 하면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틀 뒤에 22일 날 역시 안 왔으니까 자, 봤죠? 안 왔습니다. 라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장 변호사 얘기하시듯이 나름대로는 분명히 혐의 입증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어디까지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녹취록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사를 했으니까 예.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분명히 이게 발부가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예. 그러나 잘된 수사라면 그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서도 뭐 야당의 대선 일정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표현을 함으로써 예. 빌미를 잡히고 이게 정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건덕지라고 그러나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공수처의 수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초대인데 예. 초대 공수처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실력이 있나? 이게 정말 거대 범죄를 예. 추적해서 진실을 규명해낼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나? 이런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뭐 체포영장 기각, 구속영장 뭐 이례적이다. 아까 전 장유빈 변호사 이건 잠깐 보면 좀 이례적이긴 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영장 청구했으니까 뭐 실질 심사 이런 거 있고 또 판사 앞에서 설명하고 뭐 이런 또 절차가 남아 있어요 지금요. 보겠습니다.